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래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려하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에도 결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운 말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독기 가득한 시퍼렇게 날선 언어로 거부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중하고 정중한 언어로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밝혔다면 더 큰 설득력을 지니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날선 언어로 사유를 밝힌 것은 입법부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활자로 읽고 또 읽으며 제가 느낀 것은 지나디 지난 모욕감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고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입법기관,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비판을 통한 전제로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칭찬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칭찬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 과분한 기대라고 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만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메르스의 공포 앞에서 우리 국민은 정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어느 도단입니까? 행정부가 원하는 법만 통과시키는 그런 곳이 국회입니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법안에 담아 제출하고 국회는 그것을 심의합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국회는 물론 국회의원 모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협조하지 않아서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습니까? 딱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정화구역을 설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육환경 보호라는 본래 취지의 이 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보건법의 근본 취지를 흔들고 환경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설립을 허가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행태야말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경제 살리기를 가장한 꼼수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당연히 그런 꼼수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 마비로 국가이익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의 취지를 뛰어넘는 행정입법으로 상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무분별한 행정입법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을 꿈꾸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통령의 제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해 주시고 재의결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했을 때만 국민은 비로소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야말로 당리당략에 움직인다는 지적을 우리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